오늘 개국 특집 특별 이벤트로는 어찌 보면 중국과 지금 미국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관련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또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 집에 오니까 12시 정도, 밤 12시 정도. 엄청 늦게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한 3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천성, 그 청두랑 총칭이랑 상하이까지 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조금 현장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뭐 혹은 미중 관계 그쪽 산업은 어떤지 막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합쳐서 정말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미국에 대응할 것인지를 보려고 시간만 나면 계속 중국 현지를 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왔고 오늘 시간이 주어진다면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름대로 호조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뭐 이게 5월달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 5%에서 6%가 넘는 수치가 나왔죠. 사실 이것도 예상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좋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올라간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전히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은 많은데 그것을 막 끄집어내기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강한 거죠.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 특히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막 지금 뭐 이구 환신이라든가 부양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좋아지는 게 있고요. 뭐 특히 내륙 도시가 청두랑 총칭인데 젊은 소비자들의 특히 이제 우리가 MZ 세대라는 친구들의 뭐 IP에 대한 IP 산업에 대한 열정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봤고. 그래서 이번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5월 노동절이 있었고 뭐 일단은 돈을 쓰라고 긴 연휴가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이구안신 정책 때 이 기회 때 이구안신 중앙정부의 정책 플러스 기업들의 또 할인율이 들어가니까 이때 많이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5월 달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 그런 추세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총평한다면 중국 소비는 조금씩 분명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 속도가 조금 느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속도는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온 거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이구환신, 정부 보조금 그리고 지원 정책 측면에서 기업들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미래 소비를 앞당겨 쓴 거 아니냐. 그 다음 달 소매 판매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치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성장의 폭이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은 사람을 제가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한 10년 정도 썼기 때문에 이번에 안 바꾸면 안 될 것 같다. 미리 바꾸자라는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이번에는 못 했지만 내년쯤에는 또 세탁기가 한 7년 돼서 똑같은 그러니까 제 기능은 더 늘어났고 금액은 더 비싼데 내가 10년 전에 살 때 그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내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구환신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분명히 그로 인해서 정말 소비 자극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 5월달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6월달, 7월달 특히 이제 여름 넘어가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성장의 폭은 이렇게 크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것을 중국이 소비가 더 침체됐다라고 보는 시각은 맞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여러 가지 만난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큰 것들,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더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이것은 더 관망을 좀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그다음에 가전제품, 스마트폰이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우리 지금 삼성
우리가 말한 이 디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삼성이나 여러 가지 그래도 이 중국인들이 많이 써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도 수출량이 늘어난 것도 다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뭐 당장 다음 달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를 상회할까요? 하회할까요?가 아니라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폭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야 한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중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두 차례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파악하셨는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어떤 사람의 입김이 조금 더 세다고 느꼈는지도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입김이 세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90분 통화를 했잖아요. 네.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해서 뭐 했고 뭐 제네바 그다음에 런던까지 했을 때 객관적으로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지금 미국 내 분위기 저희가 미국도 계속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미국이 판정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부분들이고 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 또 있겠지만 일단 중국 내 분위기 제가 금방 갔다 왔기 때문에 가장 큰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더 많은 시장을 보고 많은 정부 공무원도 만났고 산업체도 만났고 그다음 기업인들도 보고 그다음 소비자도 만났지만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가 과학기술, 과학기술, 제조, 혁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기업이 없어요. 어떤 기업을 방문하더라도 그게 이게 정말 이 지난 6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들도 이런데 지금은 뒤돌아볼 수 없고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 뭐 했는 것 같고 의미 있게 제가 들렸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고맙다. 미국 우리들끼리 더 열심히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아니었으면 중국이 이 6년 동안 이렇게 중국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깁스교가 나왔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멘트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부분에서 이제는 미국도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을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일단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미중 관세 전쟁에 보는 것은 그냥 시작입니다. 두 나라 간의 여러 가지의 관점이 다릅니다. 미국은 그냥 관세로만 같이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게 히토리가 등장을 한 거고 중국은 관세는 관세지만 이 기본적으로 수출 미국 너희가 우리한테 수출 통제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같은 테이블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풀어.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요? 그건 별개고.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지금 관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관세 전쟁이 막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이가 좋아진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계속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팩트일 거고 저는 그걸 100% 확신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이가 잠시 일시적으로는 와해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중국 현지에서 직접 느꼈었던 분위기 쪽에서는 기술 혁신,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의 로봇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다라는 점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중국의 가장 큰 키가 지금 히토류고요. 히토류 수출 관련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는 했지만 일단 6개월 제한을 뒀고 또 군사용 히토류 쪽으로는 아직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중국은 미국한테 배운 거예요. 미국한테 배운 거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배운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토류가 이번에 이걸 느끼면서 중국은 이게 이렇게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이 히토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 트럼프 함정에 빠진 거죠. 트럼프 일기 때부터 계속 제재를 할 때 히토리는 계속 쓸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했었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히토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뭘 했나라는 것들이죠. 미국에 못 만드니까 호주 광산이랑 같이 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토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히토류가 광산이
우리가 발견 매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매장에 하고 광산을 발굴을 하고 정제하고 이런 부분 전체 기간이 미국의 금융 서비스기관 S&P 글로벌이 이야기를 자료를 보면 18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환경 문제는 이야기도 없죠. 히토리 매장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있다고 그러고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죠. 일단은 환경 문제가 있고 어마어마한 발암 물질이 나오고요. 뭐 중독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이걸 원스톱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국 자료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내에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중국의 최종 병기인 히토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먹힌다는 걸 알았고 이것을 이 카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밀당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미국이 갖고 있는 최종 병기 부분들은 당연히 반도체겠죠. 네. 근데 반도체 대중국 제재는 계속 이루어왔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때문에 중국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전망을 해볼까요? 그럼 미국이 또 트럼프가 또 난리를 부를 겁니다. 다시 더 복귀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맞다. 절대 뭐 우리가 첨단 산업, 아까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두 개의 공급망이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에서는 서로가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서로가 필요하니까 미국인들이 지금 가장 큰 크리스마스 때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보낼 수가 없고 당장 휴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합의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적정선의 관세율에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컴퓨터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그린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영역에 있는 기술들은 그냥 두 개의 공급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중국은 거기 이미 준비하고 있고 지난 6년 동안 계속 과학기술, 제조혁신 이번에 제가 도시를 돌면서 많은 중국 공무원을 만났지만 기업들이 항상 등장하는 게 과학기술이었고 제조 경쟁력. 그러니까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거의 가도록 노력을 해서 현장을 보지만 그게 저한테는 야 이게 어떠한 나비 효과를 올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시간이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업이 우리가 이 나비 효과에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기존에 중국한테 내걸었었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 첨단 반도체 칩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 규제였잖아요. 이걸 일반 반도체 생산 규제까지도 넓힐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수출 규제를 검토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중국 쪽에서는 하웨이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활용될 새로운 패키징 기술 특허를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이렇게 각각 잡고 긴장의 끈을 계속해서 팽팽하게 버려두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또 교수님께서 칼럼을 써주셨어요. 미중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꼽아주셨는데 하나씩 풀어보기 전에요. 이 배경이 상당히 재밌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 4월달에 뭐 제가 그 신문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거의 3대 일간지라고 하는 신문에 이제 그 전문가 한 분께서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아, 이미요? 네. 4월달에. 그리고 나서 왜냐면 워낙 유명한 또 일간지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칼럼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칼럼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반박 칼럼입니다. 그래서 그 칼럼이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너무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진다라는 이 프레임을 놓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집어넣은 것 같다라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했고 그 내용에 대한 하나씩 반박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중국이 미국 수출이 안 되니까 못 버틴다. 소비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럼 제급 반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많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안 힘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의 빠진 금액이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로 계속 메꿔지고 있고 소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힘들지만 여전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뭐 칼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버티는 힘이 중국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버티는 힘 미국이 더 약하다. 오히려 내수는 중국이 더 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선거의 나라와 비선거의 나라는 또 다를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수출을 보더라도 지금 단시간 내에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축전기, 뭐 여러 게임기 이 금액이 지금 한 1,000억 불 넘거든요. 이것을 단시일 내에 메이드 인 차이나에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시간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없다. 그게 한 2,000억 불 가까이 돼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반도체, 뭐 여러 이런 의료기기 그게 한 170억 불이에요.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다른데 대체를 찾을 수는 없어. 근데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이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지금 물가는 올라가죠. 지금 바로 내년도 중간 선거 있죠. 그러니까 버티기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히토류 부분들인데 세 번째는 이제 그 칼럼에서는 그분은 히토류가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럴수록 다른 나라들이 또 개발을 할 것이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어디 매체에서 그분과 저를 한번 맞짱 토론. 네. 오늘 다음에 기회 되시면 여기서 맞짱 토론해도 재밌지 않을까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단 대체재 측면에서도 공급이 미국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패는 중국이 쥐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수출 의존도가 어찌 보면 중국이 미국 쪽에 수출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테슬라나 애플이 지금 중국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타격을 주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분들은 그분의 칼럼 그 부분에서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수가 한 24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근데 중국 시장에 돈을 벌고 있는 미국 기업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그걸 제재하면 아까 애플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뭐 킴스클럽 있는 것들 뭐 엄청 잘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중국 시장에 돈을 벌고 있는 중국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패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고 문제 핵심이 뭐냐면 이미 1차 트럼프 때 해봤고 바이든 경험해봤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제가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취합했을 때 이미 테이블 밑에 여러 가지의 예.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백신을 맞았기 미국이 때문에. 던지면 이거 꺼내서 던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다. 히토류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매장량은 글로벌적으로 다 매장량이 확인되는 건 맞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정말 많은 환경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만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18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그 패를 중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시작할 때 첫 질문으로 중국의 이번 소매 판매 지표 정말 잘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어제는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거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 물 속에서 그냥 잠수해서 누가 오래 버티게 하나, 누가 버티나. 오래 버티게 하나, 그 버티기 힘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매임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 지표도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고, 네. 뭐 중국도 지금 반짝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좋지는 않다. 하지만 그 버티는 힘에서 뭐 하나하나 지금 지표 부분들, 근데 산업 생산 같은 경우 아직 수출이 미국에 대한 이 규모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산업 생산은 또 중국 지표는 또 낮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낮고 그로 인해서 또 실업률이 생길 수 있고 그럼 실업률 부분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중국 제품 내부적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네.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관세 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채찍질로 중국을 키워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중국은 앞으로 2035년까지 반도체 시장 안에서 자립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이거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일단은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단계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성적표가 대충 나온 게 뭐 전체적으로 한 260개 산업 기술 지표에서 한 86% 도달을 했다. 그럼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나오는 뭐 딥시크도 나오고 네. 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안 된 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딱 몇 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반도체 분야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신소재 분야. 첨단, 그다음에 정밀 소재, 신소재 분야. 예.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야들이 중국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중국의 3차 빅펀드라고 하는 이 반도체 펀드가 집중적으로 고사양 칩이나 반도체 장비에 더 투입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반도체 협회 자료를 보면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한 25%,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 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데, 근데 이미 지금 중국 자체에서 우회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대만이 지금 대중국 수출 지금 또 지금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관련된 장비가 우회를 통해서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자금이 들어가고 예. 인적 자원이 투입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반도체도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이번에 글로벌 관세를 때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리쇼어링.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국산 특히 첨단 장비 제품이 미국은 제재를 했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를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구멍을 아예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트럼프 얘기는 만만치가 않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국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2단계 들어가는 이 중국의 제조 강국에 대한 스토리는 예. 유심히 보셔야 되고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으시면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나비 효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나비 효과에 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산업에, 우리 수출에 매우 큰 변화와 파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수님 저희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네. 6분 정도 더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국에서 이번에 비아디가 유럽 시장 안에서 굉장히 큰 선전을 했죠. 오히려 테슬라의 판매량을 제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싼 가성비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너무 파격적인 할인을 통해서 전기차를 판매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도 이거 내 살 깎아먹기다. 너무나도 과격한 이런 할인 정책은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비아디도 그렇고요, 지리도 그렇고요.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할인 행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확신은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런 시장의 지금 혼란, 그 다음에 이런 가격 제살 깎아먹기 부분도,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의 전기차 생태계를 좀 무너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영 매체가 이것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그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만하라는 시그널을 던지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비아디가 뭐 헝다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헝다가 망한 건 아니냐 이런 있는데, 근데 사실 중국의 이런 관행은 예전부터 해왔고 중국 기업들 산업의 성장은 일단 싸게 만들고 시장을 풀이고 경쟁자를 아예 꿈을 못 꾸게끔 완전히 도태시켜 버리는, 이게 중국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지금 이게 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만들어냈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 내에서 가격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비아디 좀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돈으로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 몇백만이면 살 정도로 엄청 싸요. 엄청 쌉니다. 근데 그게 또 품질이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현대차랑 기아가 긴장합니다. 그렇죠. 이게 매우 했는데, 그래서 이게 중국 내에 있는 전기차 생태계에서 특히 완성차를 만든 기업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 200개가 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몇 개만 알고 계시지만 매우 많습니다. 생태계가 그만큼 만들기 있기 때문에 사실 돈만 있으면 중국에서 전기차 만들 수 있다라고 맞아요. 말할 네.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하는 측면이 있다라기 때문에
근데 비아디가 지금 너무 이걸 시장을 왜냐하면 근데 중국 정부 입장 그걸 이해는 하는데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며 이게 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부 차원에서의 조금은 이제 워워하는 느낌의 분위기를 갖고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아마 중국 완성차 전기업체는 몇 개의 브랜드를 빼고는 조금 정리 합종 연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비아디가 뭐 완전히 뭐 부채 때문에 무너지고 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게 이제 밀어내기 수출이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들어와 있죠. 네. 뭐 전 세계에 들었는데 그 밀어내기 수출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현대 기아가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 같고 이게 워낙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비아디이기 때문에 비아디는 왜 제가 안 무너지냐고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수직 계열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뭐 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가격지. 근데 그걸 안 되는 많은 중소 브랜드는 그래서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가성비를 통해서 밀어내기 수출이 되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그 영향이 더 커지고 그게 또 하나 이슈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보다 더 싸진다. 네. 지금 우리나라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싸지고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게 들어오면 우리 젊은 소비자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또 이제 해야 되면 우리 현대의 영향도 저는 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입소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국 제품이라고 해서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막상 타보니까 괜찮네라는 분위기만 좀 생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자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밀어내기 수출은 더욱더 거세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타격을 받을지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지금 딱 한국 꼴 아닙니까? 네, 지금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앞에서 모두에 잠시 설명드린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의 나비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미중 간 충돌 포함해서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미국 수출 안 되고 있잖아요. 영향 받고 있죠. 미국 수출이 안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미국 수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의 대중국 수출도 안 됩니다. 네. 그죠?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나 여러 가지 있는 공급망이 제3의 공급망으로 또 글로 갔는데 거기도 지금 대미국 수출 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죠. 안 되니까 다른 데서 막 커져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 제조기업들한테 바로 지금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들의 대한국 진출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차이나 머니 중국 자본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뿐만 아니라 맞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봅니다. 중국 정부는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출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다로 나가라.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라는 거야. 너가 생존을 위해서는.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국이라는 시장이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 텐센트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상당히 많이 인수를 하면서 카카오 다음에 최대 주주로 자리를 했고요. 넥센 관련해서는 결국은 관련 없었다라고 최종적으로는 이야기가 났지만 잠시 인수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의 FDI죠. 가장 외국 자본들 가장 많이 유치한 나라가 작년에 우리 한 365억 달러 정도를 좀 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이상이 중국 자본입니다. 근데 그 자본들이 제조도 있고요, 네? 서비스도 있고요, 매우 다양해요.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과 중국이 충돌이 되고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풍선 나비 효과입니다. 제 말씀 뭐라고요?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종이 우리나라에 제조업을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분을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숨어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넥센 부분에 있지만 제가 그전부터 제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그전에 방송에서도 분명히 내년에 더 심화될 겁니다. 들어올 겁니다.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한 부분에서는 화학적 융합이 필요하죠. 자본을 통해서 해서 글로벌 시장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런 중국 자본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자본이 들어오니까 공장이 들어오니까 지자체 부분에서는 우리 같은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산업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 10년을 전망을 해본다라고 했을 네. 때 저는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제 밀어내기 수출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를 거점할 경우 우리 지금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말 톤에서 안 느껴집니까? 잘 제가 어제 느껴집니다. 밤에 느꼈는데 네. 많은 데를 가봤습니다. 기업들을 가보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보시는 것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가서 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자립도가 더 강화될수록 우리 제조 생태계는 준비하지 않으면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골든 타임이 저는 앞으로 길어야 5년. 더 타이트해질 예, 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생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의 중국과의 화학적 융합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초격차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이 변수, 두 나라 간의 이 충돌이 나타나는 이 나비 효과가 매우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골든타임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밀려 들어오는 중국 자본을 어떻게 한국은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가. 이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